캐서린 그레이엄과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워싱턴 포스트지는 1877년에 창간된 역사 깊은 신문사였지만 경영권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재정난에 시달린다. 1933년 캐서린 그레이엄의 아버지 유진 메이어가 사들일 즈음에는 선정주의적 기사와 지나친 백악관 기사로 명성이 실추되어 거의 팔리지 않는 신문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를 사들인 후 유진 메이어는 신문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정확한 보도와 함께 예리한 시사 풍자 만화를 실어 이전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어느 정도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역신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급격한 성장은 캐서린 그레이엄의 남편인 필립 그레이엄이 장인 유진 메이어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필립 그레이엄은 유능한 편집장을 영입하여 신문의 질을 확실히 높였다. 그 결과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의 유력지가 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1954년 3월에는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를 합병하였고 1961년에는 뉴스위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에서 1963년 남편의 뒤를 이어 캐서린 그레이엄이 신문 발행인으로 경영 일선에 서게 된 것이다. 상승세에 있던 기업이 경영주의 변화로 급격히 하락하는 예는 참으로 많다. 캐서린 그레이엄도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했고 그녀의 언론사 경력이라곤 20여 년 전 짧게 한 기자 경력이 전부였다. 캐서린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경영을 시작했고 누구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스승으로 삼았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 시기를 눈을 감고 시작했는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런대로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때 맺은 인연 중에는 세계적 투자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도 있고 캐서린 그레이엄보다 14세 연하였지만 그녀는 워렌 버핏의 투자 자문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를 스승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잘한 결정으로 벤자민 브래들리를 편집장으로 영입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벤자민 브래들리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워싱턴 포스트가 닉슨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혼란의 한가운데 있을 때 캐서린 그레이엄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눈이 되어준 동지였고 정론직필을 실행한 언론인이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은 1971년 미국 방부 펜타곤이 작성한 기밀 문서였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군사 개입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았던 동킹만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래 기밀 문서의 내용을 밝힌 것은 당시 라이벌 회사였던 뉴욕타임즈였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 발 늦었지만 뉴욕타임즈보다 더 자세하고 열렬하게 기밀 문서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닉슨 정부는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두 신문사를 제소하여 1심에서 보도 정지 판결을 이끌어냈고 두 신문사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따랐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법률 고문팀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도 유보를 권했고 기자들은 지금 당장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문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고 대법원에서 닉슨 정부의 편을 들 경우 신문사는 꼼짝없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간척죄를 뒤집었을 판이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자신의 판단 하나만을 기다리며 언제든 펜을 들고 뛰쳐나갈 준비가 된 기자들의 편이 되었고 그녀는 간단하게 계속합시다. Go ahead라고 말했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발행인인 자신이 지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발행인의 용기에 기자들은 큰 힘을 얻었다.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언론사를 지지하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문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뛰는 언론의 승리였고 기자들의 승리였으며 캐서린 그레이엄의 승리였다. 그리고 운명의 사건은 1년 뒤에 일어났다. 1972년 6월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서는 사소한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처음엔 참으로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다. 3명의 쿠바인과 2명의 백인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임대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붙잡힌 것이다.
흔한 일반적인 절도범인이라고 넘어가려는 순간 당시 경찰 담당 기자였던 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범인들이 가진 물건이 흉기가 아니라 도청 장치인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고 침입 장소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라는 것도 이상했다. 우드워드는 범인 중 한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사건은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했다. 결국 우드워드는 범인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설치했던 도청 장치가 고장나 이를 교체하기 위해 침입한 것이고 도청을 하던 주체는 닉슨 대통령 측이란 것을 알아냈다. 캐서린 그레이엄의 허락하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를 즉각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결국 닉슨 정부와 워싱턴 포스트지 나아가 정부와 언론 간이 지루한 싸움으로 3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닉슨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대해 각종 비열한 압박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닉슨의 측근으로부터는 캐서린 그레이엄의 가슴을 세탁기에 넣어 쥐어짜겠다는 폭언을 듣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회사가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환란 속에서 캐서린 그레이엄은 오히려 배짱을 보였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기자들을 독려했다. 결과는 닉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발견되고 공개되면서 언론의 승리로 끝이 났다. 최초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하고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데 앞장섰던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언론사로 우뚝 서게 되었다. 언론의 기본을 지키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발행인의 태도를 보여준 캐서린 그레이엄의 공도 높게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워싱턴 포스트지의 전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 그리고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